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덕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두꺼운 옷을 입었듯이 지금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예. 네, 감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독서가 여러분, 예. 네, 그렇죠. 독서가 여러분. 네,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은 스페인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세타페가 있었다면 예. 올 시즌 라리가에는 바로 이 팀이 있습니다. 그라나다. 네, 말라가 전통의 라이벌 그라나다의 얘기를 제가 하게 돼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요. 알람브라의 궁전. 네, 아람브라 궁전.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돌풍의 팀 그라나다 지금 바로 이제 직전 라운드 10라운드였죠. 10라운드에서 레알 베티스를 또 잡아내게 되면서 현재 6승 2무 2패. 바르셀로나가 이 엘 클라시코가 취소됐기 때문에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습니다만 이 10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단 2번 만에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17득점 17점으로 1위에 올라와 있는 그라나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라나다가 지금 현재 승점이 이제 20점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른 라리가 팀이 됐는데요. 이 그라나다가 2016-2017 시즌에 강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시즌 전체 통틀어서 획득한 승점이 20점입니다. 네, 근데 올 시즌은 지금 10경기 치르면서 그때 당시 승점을 따라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그라나다가 9라운드까지 획득한 승점 17점은 팀 역사상 역대 최다 승점. 그리고 이 9라운드까지 17점을 획득하고 강등당한 팀은 1971년 72 시즌 세비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표적인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강등권에 이제 어느 정도 담을 쌓았다고 볼 수가 있는 그라나다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9라운드 역대 그 최다 승점이라는 거는 20승점도 가장 빨리 달성을 했다. 구단 역사상.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라나다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당연히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비야 유스팀에 이어서 B팀을 맡으면서 이제 감독 생활을 이어갔는데 이 세비야 B팀, 그러니까 세비야 아틀레티코에서는 주로 4-2-3-1 혹은 4-4-1을 병행하는 이 모습을 보였었던 마르티네스 감독입니다. 뭐 아울러서는 사실 4-2 형태에 가까운 4-4-2도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주 메인 포메이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4-2-3-1로 볼 수가 있고요. 세비야 아틀레티코 내에서 냈었던 총 성적은 43승 47무 34패, 무승부가 좀 많죠? 승률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사수나를 맡으면서 44경기를 치르는 동안 17승 16무 11패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사수나는 한 시즌만 이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지표가 크다고는 볼 수가 없겠는데. 그리고 이제 저게 왜 그러니까 다소 저조한 성적이냐면요. 라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라리가 기준이면 그렇죠. 좋은 성적이죠. 라리가에서 저 정도 성적이면은 명장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세군다 디비시온에서 저 성적을 냈다는 거기다 게. 이제 오사수나면 승격을 노리는 팀이다 보니까. 네, 라리가 내에서는 그래도 라리가에 올라왔을 때도 한 중하위권 정도 성적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클럽이다 보니까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그러고 나서 맡은 팀이 바로 그라나다입니다. 네, 그라나다는 2018-2019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게 됐는데 22승 13무 7패로 2위를 차지하면서 라리가로 자동 승격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라나다는 이 마르티네스 감독의 색채가 진하게 입혀진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역시도 지난 시즌 이 세군다 디비시온에서 마찬가지로 4-2-3-1 형태를 고수를 합니다. 이 골키퍼에는 후이시우바, 이제 포르투갈 국가대표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키미 선수가 왼쪽, 그리고 헤르만 산체스와 도밍고스 두아르테가 센터백, 그리고 빅토르 디아스가 주로 우측에 나옵니다. 중원에는 앙헬 몬토로와 양헬 에레라가, 그리고 추억 이름이죠? 막심 고날롱. 고날롱은 어차피 백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선에는 다르윈 마치스, 이제 가끔 이제 알바로 바디오 선수가 교체 혹은 이제 뭐 로테이션 자원으로 출전하고, 페데비코, 그리고 안토니오 푸에르타스. 이 선수도 이름은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전에 그 세비야의 안토니오 푸에르타와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선수고, 로베르토 솔다도. 추억의 이름이야. 그라나다에서는 가장 네임드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 이 솔다도 선수가 지금 현재 그라나다의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이 팀 약간 좀 포르투갈 색채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올 시즌 그라나다 돌풍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입니다. 지금 지표를 살짝 살펴보면 올 시즌 리그에서 17개의 득점을 기록하면서 최다 득점 부문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반대로 실점 같은 경우에는 단 10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1개의 실점만 꾸준히 내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표는 바르셀로나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와 함께 공동 6위에 해당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사실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그라나다가 2-4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4실점을 제외하고는 경기당 실점 허용률이 1점도 채 되지 않는 수치를 기록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그가 총 득점하고 실점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가 저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는 그 수비력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특히 네. 그가 두아르테를 중심으로 그렇죠. 한 수비진이 상당히 짜임새 있고 또 이제 양의 에레라도 상당히 그가 포백볼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그렇죠. 예, 그쪽이 이제 상당히 강점이 있는 반면에 공격적인 부분은 그가 좀 세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건 떨어지고 그리고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니죠. 솔직히 네, 말하면은. 그렇죠. 뭐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이따가 뭐 선수 얘기도 좀 하고 각종 지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공격 쪽보다는 수비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약간 좀 헤타페랑 그런 부분에서는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그가 좀 그냥 밑에 팀이나 아니면 승격 팀들이 돌풍을 일으킬 때는 대다수 좀 이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 색채가 좀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라나다는 지난 시즌의 헤타페와 약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난 시즌 저희가 헤타페 이제 영상을 뭐 카드 영상을 띄워드릴 테지만 소개해드릴 때 점유율, 뭐 패스 성공률 대부분의 수치에서 최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라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표는 이 라리가 20개 팀들의 이 평균 경기당 평균 점유율을 나타낸 수치인데 45%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 역시도 라리가 전체 팀 기준으로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6.4%. 사실 뭐 그렇게까지 썩 높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 지표는 경기당 이제 짧은 패스 이제 시도 횟수인데 280회 18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놓고 봤을 때 이 그라나다의 경기 스타일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짧은 패스를 통해서 뭐 이게 좀 잘게 썰어가는 플레이를 하는 팀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롱패스 위주로 많이 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수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게 숏패스에 비해서 롱패스 비율이 좀 높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롱패스만 뭐 무지막지하게 때려박는 팀이라고 보는 것도 약간 애매한 게 롱패스가 경기당 61회 정도인데 이게 또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크로스 역시도 경기당 18회 딱 중간입니다. 10위에 해당하는 위치를 잡고 있는 그라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공격을 어떻게 전개를 하길래 이렇게 라리가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라나다는 하프라인 지역 그리고 이 공을 많이 뺏기는 지점에서부터의 압박이 굉장히 강하고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을 때 앙헬 몬토로 선수와 이 양헬 에레라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이 하프라인 지역 그리고 이 3명의 2선 자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그러니까 상대 파이널 서드부터 이 하프라인 이 사이 공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대의 볼을 탈취하는 지역 자체가 낮은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숫자의 패스로 상대 문전까지 압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압박이 높은 지역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의 역습을 끊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당 범하는 파울 횟수도 라리가 전체로 따졌을 때 3위 경기당 15.7회를 기록하고 있는 그라나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이긴 한데 상대 박스 바깥쪽에서의 슈팅을 굉장히 가감하고 자주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 수치는 이제 어떤 수치냐면 이 박스 6야드 안 그리고 박스 18야드 안 그리고 박스 바깥쪽에서 슈팅 비율을 나타낸 수치인데요. 이 바깥쪽 지역, 이 바깥 지역에서 시도하는 슈팅의 비율이 6야드, 18야드 비교했을 때 굉장히 월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49%라는 수치는 라리가 전체 클럽 중 뭐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뭐 바르셀로나 전부 제외가 아니라 전부 포함했을 때도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벵거 감독이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벵거 감독은 확률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최대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애초를 하기 때문에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을 극도로 자제시키거든요. 그렇습니다. FM으로 따졌을 때는 슈팅을 과감하게 시도하다라는 항목을 제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득점 장면을 좀 볼 때도 박스 바깥쪽에서의 슈팅이 골이 되거나 아니면 이후 리바운드 상황에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꽤 올 시즌 보여지고 있는 그라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그가 어디까지나 만들어가는 팀들의 얘기인 거고 그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팀들의 얘기죠. 약팀들은 어쨌건 그래도 때려야지 골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이길 수 있는 스포츠고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멀리서라도 때려야 돼요. 거기서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는 바보짓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만 때리면은 뭐 운 좋게라도 어떻게든 걸려 들어가기라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라나다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세트피스입니다. 예. 이 올 시즌 17골을 리그에서 득점하고 있는 그라나다인데 이 17개의 득점 중에 무려 5개의 득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두아르테! 네. 두아르테! 네,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라리가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이 제공권 역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개막전 푸에르타스와 이 솔다도의 헤더골을 시작으로 아울러 선수단 제공권 역시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개막전 푸에르타스 그리고 솔다도 선수의 헤더골을 시작으로 9라운드 기준 이 헤더골 수치적인 측면에서 5골, 유럽 5대 리그 팀들을 전체 통틀었을 때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었던 그라나다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좋은 지표를 제공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아준 씨라고 저 SNS 트위터에 다토 BHJ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여기저기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는데 제가 나중에 라이브 때 한번 이분 모셔가지고 소개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이제 그래프도 저희가 부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제공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저희가 그라나다의 이 경기 영상에서 경기 영상이 아니라 이 팀 분석 영상에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신 배아준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골지표, 이 라리가 전체 클럽 중에 3위에 해당하는 이로 앞서 이제 말씀드렸었고, 슈팅 같은 경우는 106회,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거기는 이제 유효 슈팅의 비율은 약간 높은 편인데요. 경기당 38회가 아니라 전체 38회로 라리가 전체 7위, 그리고 이 슈팅 허용 같은 경우는 9위, 이제 시도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용을 많이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로스 같은 경우는 178회로 라리가 마찬가지로 9위, 그리고 점유율은 말씀드린 대로 1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비적인 지표를 살짝 살펴보면 태클 같은 경우는 141회로 마찬가지로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제공권 경합 역시도 174회로 11위,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약간 이제 중간 혹은 이제 약간의 이제 오차 범위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터셉트 같은 경우는 83회로 13위, 그리고 이제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이 두 개의 지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7위,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볼을 소유했을 때 좀처럼 쉽게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unsuccessful touche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터치 미스, 터치 미스는 120회밖에 없습니다. 이는 라리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확실히 라리가는 양강의 득점력이 좀 넘사벽이라는 게 보이네요. 저 그래프만 보다도 1, 2위와 3위의 차이가 좀 크게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보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경기력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중위권에 해당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실수가 적다는 거. 실수가 적고 그리고 적은 기회들 잘 살려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골득실 부분에 비해서 성적을 잘 쥐어짜내는 편이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해설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약팀 같은 경우는 경기 중에 올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적인 찬스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따라서 이 팀의 그 경기에서의 승패, 그리고 리그 전체가 좀 결정이 되는 편이라고 이제 반복을 하긴 합니다만, 그라나다가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약팀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클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라나다의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 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선수는 공격진에서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안토니오 푸에르타스입니다. 이 우측면 자원으로 이제 기용이 되는데, 중앙 지역으로 파고드는 성향이 있는 선수라서 이 동료에게 볼을 넘기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거리 슈팅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편이고, 제공권 그리고 선수와의 경합 상황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라나다의 공격 비율을 좀 보시면, 물론 이제 양 사이드 위주로 이제 경기 전개를 좀 하긴 합니다만, 오른쪽이 41%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푸에르타스의 영향력이 그라나다 팀 전체에 좀 어떤 식으로 잘 이제 좀 전파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좀 하위권 팀들이 성적을 낼 때 가장 기본적인 모양새를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중앙은 대부분 닫으면서 좀 수비적으로, 그래서 중앙에서의 볼 점유율은 21% 가장 낮고, 대신 이제 측면 위주로 빠르게 이제 공격을 전개해서 속공으로 해결하는 모양새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그라나다의 수문장 후이시우가 선수입니다.
네, 후이시어브 선수는 이제 지난 2018-2019 시즌 그라나다가 세군다 디비시온에 있을 때도 팀의 소문장 역할을 맡았었죠. 총 40경기에 출전해서 27개의 골만을 실점을 했고 클린시트는 18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이시우바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도 굉장히 좋은 폼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 시즌을 놓고 보더라도 이 경기당 후이시우바 선수가 선방을 내는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하우메 도메네크 그리고 아이토르 페르난데스 그리고 미겔 앙헬 모야에 이어서 4위에 해당하는 경기당 3.2회의 선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세이브 횟수인데요. 아이토르 페르난데스 이 레반테 수문장을 제외하고는 후이시우바 선수가 총 32회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팀의 최후방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골키퍼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라나다고 이 점이 바로 이제 올 시즌 그라나다가 좀 1위를 현재까지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나마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전 이전까지는 골키퍼 관련된 수치들에서 독보적인 1위였어요. 네. 라리가에서 그거가 뭐 XGA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봐도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블락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예, 하지만 그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예, 좀 많이 깎아먹긴 했죠, 그나마.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이슈바 선수가 뭐 지금까지 보여주는 폼은 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라나다 수비의 핵심 예. 도밍고스 두아르테 선수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라나다에서 현재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선수는 두아르테라고 해야죠.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라나다가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에 좀 더 무게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두아르테 선수의 이런 평가가 지금 이제 뭐 스페인 내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뭐 다른 뭐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쏠쏠하게 골도 넣어주고요.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아르테 선수가 해주는 역할도 네.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표를 살펴보면 뭐 사실 뭐 특출나게 지표적으로 우위에 있는 수비수는 아닙니다. 이 경기당 클리어링 횟수로 따졌을 때 3.6회로 라리가 전체 수비수들만 따졌을 때 2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당 블락은 뭐 사실 이 수치는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라리가 전체 수비수 중에 16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아르테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르테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제공권에도 강점이 있고 이제 사실상 그라나다가 수비를 펼침에 있어서 수비단 전체의 이 리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능적이고 뭐 때로는 이제 피지컬을 통한 수비도 상당히 강점이 있는 선수라서 지금 현 시점 두아르테 선수가 만약 공백이 생긴다면 그라나다 수비 입장 그리고 그라나다 팀 전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앙헬 몬토로입니다. 이 선수는 꽤 기억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라리가를 좀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이나 뭐 라스팔마스에서 뛰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라나다 중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앙헬 몬토로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관련된 지표는 이 선수가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 많이 기용이 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2선보다는 3선에 좀 가까운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이 경기당 이 키패스를 넣어주는 이 횟수를 좀 따져봤을 때는 라리가 전체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다 통틀어서 1.8회로 1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후방에서 좀 버텨주는 역할도 되면서 이 그라나다의 특성상 웅크리고 있다가 역습으로 올라갈 때 몬토로의 발을 거치는 키패스라든지 전체적인 패스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라리가, 바르셀로나도 아니고 레알 마드리드도 아니고 아틀레티코도 아닌 이 그라나다, 가장 돌풍을 일으키는 팀에 대해서 오늘 영상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